참스TV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뮤지강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래퍼 장창현 선생님, 원장님 인사드리시죠. 안녕하세요, 장창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아슬아슬 위험한데 방치해서 문제가 되는 성인 정신질환 3종 세트. 지난번엔 우울증 편을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공황장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괜찮아요. 지금 공황장애 올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올 것 같으면 숨을 후 내쉬면 이런 얘기 옆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한번 해보세요. 공황장애 겪었던 사람으로서 아, 이거 별로 소용없나요? 네, 실제로 아, 공황장애를 엄청 세게 겪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원장님과 제가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전문의와 전문으로 겪은 사람. 그렇죠. 네, 실제 경험자. 저 같은 경우는 막 공포감은 없었어요. 그냥 매번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순간만 되면은 거기서 막 이렇게 막 답답하고 막 손 땀이 막 식은 땀이 나면서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떤 증상을 공황장애라고 진단을 전문가들은 하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지강님께서 말씀하신 숨이 막힐 것 같은 느낌, 땀이 나고 긴장되고 이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심계항진, 그리고 떨림, 숨가쁨, 숨막힘, 가슴의 통증, 구역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체 증상 다 합치면 13가지에 이 중에서 4개 이상이 보통은 이제 10분 안에 정점에 이르고요. 20분에 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황 장애로 진단이 되려면 이런 공황 발작이 반복적으로 생긴과 동시에 이제 예기 불안, 그러니까 내가 또 그 공황 장애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그리고 또 공황 발작과 관련해서 사람의 행동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던 사람이 지하철을 못 탄다든지, 어떤 병원에서 검사 받는 게 두렵지 않았는데 그게 두려워진다든지, 엘리베이터를 못 탄다든지, 높은 곳에 못 올라간다든지, 그런 그럼 것들. 공황 발작이 더 진화가 되면은 공황 장애로 가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이게 만성화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도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증상 있는데 하는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세요. 네. 일단 하나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저는 네. 사람 많은 장소에 있는 것이 힘듭니다. 특히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에 가면 식은땀이 나고 공포감이 들어서 붐비는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공황장애인가요? 이런 경우에는 공황장애를 일단 의심해 볼 수 있겠고요. 근데 특히 이제 대중교통에 대한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좀 내가 모르는 타인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쓰러지지 않을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 이런 것들은 이제 공황 장애이면서 동시에 이제 광장공포증이라는 공황 장애의 2차적인 어떤 증상 내지는 진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쪽에 네, 댓글 중에 질문들을 몇 개 추려봤어요. 네. 공황장애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등 심장질환과 비슷해 일반인들은 쉽게 구분하기가 힘들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건 그럴 사실인 수 것 있습니다. 같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특징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협심증은 이렇게 가슴이 조이는 듯한 통증이 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공황장애는 가슴 조이는 부분보다는 그냥 가슴이 왠지 모르게 막 두근거리고 답답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정확히는 제가 말씀해 표현을- 주세요. 가슴이 이렇게 조이는 느낌은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숨이 이 끝이잖아요. 근데 했는데 어. 여기까지밖에 안 들여 마셔진 것처럼 이 뒷숨이 더 공간이 막 남아 있는데 숨이 안 들여 마셔지는 것 같은 느낌이 나서 가슴이 이렇게 쳐요. 저는 이렇게 가슴을 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한번 치다가 너무 심하게 와서 갈비뼈가 2개가 아이고. 하나는 심하게 금이 가고 하나는 진짜 심하게 부러져서 아하. 친구들이 저를 차 태워서 이제 병원에 같이 갔었는데 어. 오죽 숨이 안 쉬어지면 답답해서 갈비뼈가 부러져도 치고 있었거든요. 아유. 숨 쉬고 싶어서. 어떡해요.
아니 저는 극복했습니다. 극복하셨어요? 극복하셨어요. 그럼 다행입니다. 네, 저는 극복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아, 얘기들을 그래요, 같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실제 또 가슴이 단순히 아프다기보다는 숨쉬기 힘들면서 불편한 그런 느낌에 좀 더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한 번쯤은 이제 내과 혹은 뭐 심장내과 쪽 진료를 좀 받아서 그 심장에 어떤 문제가 없는지는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이것은 심장에 전혀 이상이 없다, 마음의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주신다면 그때는 이제 정신과로 방문하셔서 적절한 진단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겪고 있을 아. 듯한 지금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예. 최근 팀장으로 승진한 후 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전에 없던 음. 증상이 생겼습니다. 네. PT를 앞두면 식은땀이 나고 숨이 가쁜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과로에서 생긴 일시적인 증상이겠죠?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스트레스나 과로가 좀 누적이 되면 네. 우리 몸이, 그리고 젖산이라는 게 많이 쌓이게 되고, 어떤 내 몸이 작은 어떤 내 몸의 변화에 대해서도 큰 위험으로 감지해서 내가 잘못된 신호를 이제 잘못된 경보를 오작동시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공황 발작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몸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어서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과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적으로 뭐 발표나 뭐 이런 긴장되는 상황 앞두고 불안이 확 밀려오는 것이 반복된다면 한번 좀 체크를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 순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좀 우리가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잡아주는 데 있어서 제일 손쉬운 방법은 호흡을 좀 가다듬는 거예요. 호흡을. 아까 전에 저한테 하셨던 그쵸.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거든요. 진료를 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자신의 얘기를 하다가 불안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 게 잠깐 이렇게 편안하게 허리를 좀 펴고 앉으셔서 다리를 잘 고정시키고 숨을 길게 우 모양으로 내쉬는 거예요. 내쉬면 숨이 저절로 채워지거든요. 그럴 때 깊게 코로 들이마시고 또 입으로 길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한 1분에서 2분 정도 하다 보면 조금 마음의 이완이 이제 찾아오고 긴장이 좀 낮아질 수 있죠.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되면은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또 지광치처럼 스스로 극복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참 다행인데, 이게 굉장히 만성화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일상생활을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이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치료의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은 뭐 약물 치료 중에는 제일 중요한 약은 그 세로토닌 계열의 항우울제예요. 항우울제. 그래서 항우울제를 좀 지속적이라고 하는 건 뭐 8개월에서 한 10개월 정도 최소한의 기간 동안 이제 꾸준히 약 복용을 하면서 증상이 이제 안 나타나는 정도에까지 다다를 정도로 약의 용량을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고, 또 이제 급격한 어떤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좀 보조적인 처방, 뭐 항불안제 이런 것도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약물 치료 외에 또 이제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인지행동 치료. 그것은 이제 우리의 그 어떤 불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주는 것이 일단 제일 기본이에요. 그중에 중요한 부분은 환자의 이제 공황 발작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좀 교정시켜 주는 것. 제일 핵심적인 게 공황 발작 증상이 와도 결코 내가 뭐 죽거나 어떤 쓰러지거나
심각한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 요게 첫 번째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행동치료적인 것은 가령 공황장애가 오더라도 막 너무 안절부절 다급해하지 말고 가령 이제 그런 불안을 낮추는 약을 좀 곁들여서 복용을 하고 심호흡을 하고 좀 공간을 좀 바꾸고 이런 우리가 행동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또 증상이 편해질 수 있고 급격하게 확 치솟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치솟더라 해도 한 20분, 30분 안에는 결국 우리가 좋아질 수 있다. 라는 좀 믿음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이거는 저도 궁금하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얘기인데 혹시 저희가 길을 가다가 네.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는 환자분을 발견하거나 공황장애인지 아닌지 애매한 분을 발견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게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길을 가던 분이 그런 발작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게 뭐 심장의 문제인지 공황 발작인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119를 빨리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함께 있는 내 아는 사람이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이 발작을 일으켰다라고 하면 일단은 좀 괜찮다는 사인.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너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 하면서 좀 조금 이제 트인 장소로 좀 나가서 좀 환기도 하고, 아까 제가 좀 알려드렸던 심호흡, 내쉬는 숨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들이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들이쉬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네, 맞아요. 내 숨을 빼려고 하면 끝까지 내쉬면 들이쉬어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런 도움을 좀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좀 이완을 돕고 다독여 주시는 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2편 공황장애에 관련돼서 한번 알아봤고요. 네, 네. 오늘의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네. 응원과 기다림. 예, 이 두 가지 키워드 기억에 맞아요. 꼭 맞아요. 남기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분노 조절 장애에 대해서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네. 다음 시간에도 많은 댓글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저희 원장님 네. 간단하게 공황장애에 대해서 프리스타일로 클로징 멘트 한번 해주시죠. 공황장애 우리 모두 극복할 수 있자네. 감사합니다.